본심이 찾아야 되는데 성리품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본심은 어떤 것이라고 하던가요? 본심이 어떤 것이라고 써졌어요? 선한 것이라고 그래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 응? 선도? 악도? 언인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철이 들면서부터는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마음 가져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이런 마음 배웠잖아요. 그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을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왜 본심 못 찾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은 본심을 찾아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왜 본심 못 찾는가 했더니 항상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일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희로, 애락, 애오, 욕 7가지 마음인데 그것을 그 중에 기쁘고 좋은 마음 갖는 거예요. 그것도 놓는 거예요. 그것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도 놓고 큰 것도 놓고 다 놓고 좋은 것 나쁜 것 다 놓는 마음을 찾아요. 그 마음 찾는 것이 그 마음을 찾아야 이것이 내 본마음인데 본마음이라는 건 항상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양보하고 큰 마음 이렇게만 찾으니까 그런 마음만 기르려고 했던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이런 걸 자꾸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을 많이 찾는데도 배려를 많이 하는데도 저쪽에서 계속 보다가 속상해요. 왜? 나는 배려를 이만큼 해주는데 저 사람 안 해.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내가 안 좋아져. 나중에는 결국은 안 좋더라고요. 잘 도와줘놓고 나중에 바람이 나중에 컸어요. 도와준 만큼 나도 모르게 커져 있어요. 그럼 반드시 크게 돼 있어요. 나쁜 마음도 크고 좋은 마음도 크게 돼 있어요. 그럼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놓은 그 자리를 찾을 때 그것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온전한 아까 마음을 잘 씁시다는데 마음을 잘 쓰는 1조가 뭐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이란 어떤 말이냐? 항상 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거 있어요.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착한 마음을 놓는 걸 어떻게 놓냐?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7살 먹은 멋진 이쁘게 잘생긴 남자아이가 어린이집으로 왔어요. 근데 꼭 할머니가 같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같이 오신다냐. 할머니가 안 계시면 자꾸 울었어도 할머니가 이렇게 따라오신다고. 근데 7살 먹은 아이가 그때까지 우유를 먹어요. 밥을 한 번도 안 먹는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째서 지금까지 하루 우유를 먹이냐. 그랬더니 2, 3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워. 야가 안 먹는다고 하면 그걸 혼내를 못해. 또 우유 줘. 밥 주다 안 먹으면 또 우유 줘. 근데 7살까지 줬어. 그러니까 할머니만 안 보이면 하는 울으니까 할머니가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는 좋은 마음이죠. 할머니가 그 안타까운 손자를 사랑하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마음에 맥히니까 국집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먹고 어린이도 못 가고 그럼 나중에 먹고 학교도 못 갈 거야. 야, 사랑이 좋고 하지만 그것이 저렇게 너무 넘치면 망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사랑을 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가끔 하러 다니면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그럼 그냥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설교 잘해야지. 저도 이렇게 일생을 했어도 제가 만 30년을 매주 법회를 봤어요. 그러면 1년이면 50편이요? 10년이면 500편이죠? 몇천 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려면 긴장해요. 준비해야 되고. 잘해야 하는데 운전하다 가면 잘해야겠다고 가면 어떻게 신호도 걸리고 또 제가 딱지도 가끔 맞아요.
과속.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좋은 것.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형제가 여럿이 큰 사람 누구 하나만 사랑 안 해주니까 어머니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키우면요 어머니도 가를 못 잊고 가도 엄마를 못 잊어가지고 공부도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저기 조국이네 뭐 나머지기네 다 자녀들 잘 보내려고 별 다 했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떼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류가 한 가족이고 모든 딸이 내 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딸이 내 딸이다. 내 딸만 내 딸이라는 판단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딸만 내 딸이 아니라 모든 게 내 딸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표준을 갖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제 돌아오는 세상은 못 사는 거예요. 인류가 한 가족이고 네 딸하고 내 딸이 같은 딸이라고 생각할 때 바른 판단이 나오지 절대 내 딸만 내 딸로 보면은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형제가 많은데 공부하기를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옆집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저는 왜 자들은 왜 공부를 하기 싫어지 그런 걸 했어요. 제 동생 하나가 제가 출강한 뒤에 보니까 집에 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세요. 왜 그러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자가 학교를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눈을 크게 뜨고 학교를 가요. 그 뒤부터는 제가 옆집 아이 학교 안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못 해. 인류는 한 가족이.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러니까 말 못해. 내 동생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숨어. 숨을 벌릴 때 어떻게 한 가족이 제 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닫아져. 그냥 이론으로는 잘 안 닫아져. 대종사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야 앞으로 세계가 다 한 집안에도 평화가 된단다. 그때 막 남북한도 소련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것이 소련하고 미국 어떻게 저것이 하나가 되나. 근데 어느 날 소련하고 미국 어느 날 정산연구사님께서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했다 그런다고 하신다고 했더니 저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소련과 미국이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근데 이제 평화가 된다. 근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오래돼서 한 40년 넘게 50년. 근데 국제 결혼을 많이 한단다. 그래서 아이고 참 이상하네. 그때는 국제 결혼해서 이렇게 어린아이 다니면 다 이렇게 손가락질 애들이 길이 잘 못 다닐 때였어요. 국제 결혼한 사람 한쪽에 다 있었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게 참 이상하네. 대종사님 도만 깨시셨지 세상을 모르시는가 보네. 어떻게 가네들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다 저렇게 숨어서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제 결혼을 한다는 걸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사는데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교포 경험을 했는데 교사님들이 그러세요. 선생님 아무개 집은요 저기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무개 집은 흑인하고 결혼하고 아무개 집은 그랬는데요. 우리 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요? 어린애 자기 아들을 키우면 초등학교 때 키우면 아무개 절대 한국 사람하고 사겨? 예스 예스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면 애들 뭐라 그래요? 엄마 아시아인하고 살면 안 돼? 이게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말하면 다 들으니까 내 아이는 절대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할 줄 알아. 한국 남자하고. 왜 중학교 가면 살짝 변해. 그러니까 내 아이는 절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다른 사람, 딴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흉을 보는 거예요. 흉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러고 이제 대학생쯤 되면 엄마들이 그런 말 이제 안 해. 한국에 한국 소리 안 해줘. 중국하고 사귄다고 그랬다고 누구하고 사귄다. 베트남, 중국, 인도 이제 그렇게 미국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흑인, 그다음에 멕시칸, 일본인을 또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인을 많이 싫어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흑인이 딱 사위가 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근데 어느 날 어느 교사님 그러세요. 선생님 우리 딸이 저를 보고 엄마 할 말 있어. 그러더니
할 말 해라. 그러니까 막 어머니 붙들고 울으래. 그래서 왜 우냐, 울지 말고 말해라. 엄마, 내가 절대 안 그러려고 마음을 아무리 고쳐 먹어도 아무개가 전이 그 흑이니. 그 어떻게 딸이 울고 그러는데 아무리 돌아서려고도 안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어때? 그때부터 흑인이 내 자식이고 어린애를 낳는데 아주 새카머지 않은 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자랑을 살짝 해요. 우리 손자는 그렇게 새카머지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사위도 살살 사위가 그러는데 마음이 어떻고 어떤 자랑을 해요. 국제결혼 하지 않으면 한가족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절대로 깨쳐서 한가족. 또 한 교수님은 아들이 의사예요. 일본인 의사예요. 가독하고 공부 잘해. 또 미국인 변호사, 다음에 검사 또 결혼해.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얘기식 다 무너져 버려요. 경계가, 국가 경계가. 국제결혼이 무슨, 제가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이것이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제결혼이. 애들이 뭐 대종사님께서 야, 너 돌아온 세상 국제결혼 해도 되니까 해라 그래서 가더래요. 세상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농촌도 보니까 40% 50%가 뭐 다민족이더만. 그걸 누가 막아야 단일 민족을. 돌아온 세상을 보시고 말씀하시네.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라는 한이치 한 가족을 어떻게 해? 절대로 못하죠. 그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15살 먹은 아이들이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았죠. 여자아이들이. 여기에 서울역에. 그럼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갖다 팔고 70만 원을 받아서 갖다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자기 딸 피아노 사줬대요. 남의 딸 팔아서.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래 처음에 말하고 나를 돌이켜 생각 나도 그 생활을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까 이해창이 군인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렇게 줄임말로 저는 안 했을까요? 제가 그 대통령이 하나 뭐 김영삼 대통령, 현철 뭐 누구 박세직이 이렇게 다 대통령이 하나씩 황태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 황태자 했을 때 나가면 그렇게 복잡한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저 집에 들어가면은 저것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는구나. 그래서 전임 황태자가 1,000억을 먹어서 나는 800억만 먹으면 덜 먹은 거예요. 기준이 어디가 있고 거기에 1,000억이. 우리는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본심에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본심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개는 1,000억을 먹으면 나는 800억. 800억 먹으면 나는 500억밖에 안 먹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내가 안 먹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 내가 다 제끼고 이만큼밖에 안 먹었다. 우리가 볼 때 이것도 엄청나게 먹은 건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 자리에 갔으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미우지 않으려고 이제 제가 돌린 거예요. 미우지 않으려고. 미움을 그 업이 맺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세상은 누가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고 누구 마음에서 어떻게 살냐. 그냥 대종사님 하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보신 거 아까 패션 디자이너가 여름이 오면 이번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내놓으면 디자이너가 딱 보고 가져가듯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그 법을 보고 달려왔어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까 제가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 혼자 원광대 원문을 겪어놨어요. 담임선생님 보고 원서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뭐하러 왔냐고. 원불교 성직자로 왔다고. 너 연유하다 실패했냐? 아니 고등학교 이제 졸업 그때는 저희들 때는 연유 못했어요. 그래 얼마나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한 2주일을 고민했었어요. 아이고 나는 얼마나 이게 가서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고민을 많이 하다 용기를 내서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저기 연유하다 실패해서 갔는데 그럴까 싶으니까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를 고민하니까 야 세상 다 놓고 들어간다면서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고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라고 말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탁 털고 일어나니까 그냥 수고로. 그래서 그 뒤로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혼자 들어도요. 탁 털리더라고. 그때 엄청 크게 넘어섰더니. 크게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넘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우란 한이치 한가족 그런 것은 세상이 이렇게 열려가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국경 없잖아요 지금. 국경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관광 비자를 이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썼던 것도 다 벗고. 대종사님 법 배워서는 게 아니라 다 세상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게 된 사회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가서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는 1920년대 여자 교무가 1910몇 년대 용타원님 나오셨는데 미국의 그 여자 판사가 1980년대 여자 판사가 나왔어요. 흑인 야구 선수가 1947년에 처음 나왔어. 다 백인만 하다. 그러니까 사회가 미국의 가장 선진국인데 남녀 노예도 일어났지만 남북전쟁 노예도 해방됐지만 흑인 백인의 그것도 열리고 남녀 판사도 열리고 멕시칸 판사도 열리면서 다 1970, 80년대예요. 우리나라도 1990년 넘어서 여자 판사 나오고 대법관인가 여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시대는 다 이렇게 개벽돼서 열리는 사회가 되는 것을 대종사님 보신 거죠. 우리가 1916년, 20년대 저희들이 교무가 여자교 나왔어요. 그때 여자 교무를 교육자를 만들어서 교화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멜인가 어딘가 양반촌에 가서 교무가 그때 왜 출석을 불렀어 법회보고 나면. 그럼 나 여기 왔어. 남자가 여자한테 예를 못해. 아무리 시기는 예 그래 하는데 못해요. 나 여기 왔어. 그러셨다 하더라고. 그런 사회에서 여자 교육자를 기르신 것은 돌아온 세대를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성리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데 아까 적공하라고 하시고 그랬는데 적공하는데 마음을 그럼 찾아서 어떻게 찾을 거냐. 제가 이제 마음을 찾아보니까 저도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아까 제가 마이크 좀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책에 근데 소리가 작아가지고 보통 마이크로 하면 제가 힘이 들어서 목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 그 직원 교무들 보고 마이크 좀 잘해달라 그러면 한 2번, 3번 잘해놔요. 교무들. 또 해달라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그럼 제가 한 5번, 한 6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하거든요. 소리를 킥 질러지. 그러면 제가 아유 교구장이나 돼가지고 소리를 또 질렀으니 저녁에 속이 상해. 그럼 제가 교구장 체면을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 못 지킨 거 누구 때문에 못 지켰어요? 부경을 제가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좀 나를 꼭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 소리 지르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손흥민이가 우리 운동 잘하죠. 축구 잘하죠. 손흥민이 공을 막 갖고 갔는데 상대방 수비수가 탁 뺏어갔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 못 갖고 간 게? 응? 손흥민이 잘못이야? 어느 사람이 뺏어가서 나는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가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다 상대방 뺏어갔으니까 다 지고 와도 다 잘한 거예요? 운동선수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그럼 상대방 수비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수비보다 더 내 공격 힘이 더 세야 돼요. 그럼 아까 이제 그 수비수도 잡아가지만 골키퍼 잘해서 못 넣었어. 근데 아이고 우리 오늘 가서 1등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상대방이 골키퍼 잘해서 졌어? 박수 쳐요? 안 쳐요. 우리 마음을 잘 쓰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속삭여주고 아내가 속삭여줘서 안 해서 그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흥민이는 어떤 수비수가 나와도 그걸 차요. 가야 돼요. 어떤 골키퍼도 넣어야 돼요. 이충이라는 농구 선수가
슛은 굉장히 슛도사예요. 제 나이 또래는 안 하실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공을 이렇게 넣으면 꼭 이렇게 약간 뒤로 제끼 갖고 넣어요. 농구는 공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서 넣을 거다는 15도라도 숙여서 넣어야 돼요. 근데 이충이는 꼭 보면 뒤로 이렇게 제끼는데 공을 넣으면 들어가. 운동선수, 제가 운동을 좀 관심이 많은데 운동선수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그게 잘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해야 넣는데 저는 이렇게는 잘 넣을까 거의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이충희 선수가 그 대담하는 게 나와서 들어보니까 농구가 한 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럼 이충이가 그걸 갖고 가면 상대방이 몇 명쯤 달라들까? 못 넣기라고? 한 3명 이상은 달라들어. 그럼 가운데도 있고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어. 그럼 3명 때문에 못 넣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3명을 다 피우려니까 내가 몸을 제껴야 나가 오는 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껴버릴 거예요. 그래야 슛도사가 됩니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나를 마음을 건드려도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넘어서요. 내 본심을 지킵니다. 그게 잘 씁니다. 그것이 온전한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때, 그럼 이제 운동 올 때 내일 어느 팀이 있다. 그럼 그 팀은 어느 선수가 잘하고 어느 선수가 어느 잘 그걸 어떻게 피해서 내가 해야 한다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든 우리 한 명만 성공을 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이 있어. 저희들 교환을 하면 지금 저희 같이 사는 부교목 한번 그래요. 선생님 이 교장에 사는데 아무 개만 없으면 살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딴 교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 사람이 딴 교당 가면 또 한 사람이 생긴다. 이 교당을 놓고 피해서 저 교당으로 가면 그거 또 생긴다. 거기 있을 때 그분을 불공을 잘해서 그분을 교환을 잘하는 게 우리 목표지. 그렇게 빼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잘하는 사람하고 살면 그게 뭔 교화예요?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을 잘 데려가지고 이제 임기를 맞추고 딴 교단에 갔어요. 간 게 아닌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운 사람이 많아요. 그럼 교무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도도 그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비를 맞을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하잖아요. 지붕이 생기면 지붕을 덮어야 할 것이고 내가 우산이 작아서 비를 맞으면 큰 걸 해야 되고 커도 안 되면 비옷을 입고 또 우산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안 받을 연구를 해야 되지 비 때문에 맞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온전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온전한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아침에 선을 조금 보고 또 일어나 돌아다니고 그럼 선이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연걸 조금 보고 돌아다니면 또 흩어져 버리고 그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서 이걸 쌓여져 가지고 내 마음을 꽉 잡아서 이걸 안 움직일까? 근데 그 원광대학교 인성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구례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인근에 몇 개, 3개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그 선을 입점하는 시간을 좀 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구례 원광 어린이집 교무님이 그 3살부터 애들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은 3살, 4살, 5, 6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들어오면은 앉혀놓고 한 10분 내지 15분을 아주 어린 애는 한 5분, 10분, 15분 해서 선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는 건 잘 모르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부처님만 가져라 그러고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3살, 4살짜리는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다가 한 얼마쯤 지나면 조금 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석 달 지나면 아이들이 조용해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3, 4년을 지나면 굉장히 차분해져. 그럼 가네들은 입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시키니까 좀 앉았다가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례 초등학교로 가서 그 선생님들 조사를 해보니까 각 반에 몇 명씩이 굉장히 차분하게 잘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다 구례 원광 어린이집 출신이에요.
2년, 3년을 하면 그 애들이 이렇게 변해요. 아, 그렇다. 그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그렇게 잠깐 뭐 잘 모르고 그렇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3년을 하니까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마음을 찾는다고 앉아서 하면 몇 년 하면 그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연구를 5번하고 6번을 열심히 해놓으면 그것에 또 생겨. 또 생겨. 근데 그 힘이 그렇게 커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그 운동하는 거 배우잖아요. 운동. 가정주부는 그 운동 거기 못 가면 이렇게 페트병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디 근육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어디 근육이 좋아지고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많이 안 해도 오늘 오고 놓고 다른 24시간이 한 5분밖에 안 해도 오늘 5분 내일 5분 계속 어떻게 그 부분이 달라지죠. 그 부분이 달라져. 우리가 마음 공부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영주를 외우시고 성주를 외우시고 나무아미르타를 외우시고 이런 성을 외우실 때 그렇게 그 마음 외우면 그것이 그 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진리적으로 몸과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잠깐 사이에 영주탐을 외우시고 잠깐 사이에 청정청을 외우시고 잠깐 사이에 나무아미르타를 외우시고 화가 많이 날 때는 영주 다 안 외워지더라고. 나무아미르타를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야 좀 가라앉아.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을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을 힘을 얻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생각이 나고 옆에서 많이 속을 쑤셔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제가 선을 하는데 이것이 좋아지는 건지 나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마음을 찾으면. 그래서 아까 마이크 때문에 성질나면 성질나기 이전 마음을 찾아서 이것이 성질날 때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성질이 안 난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그걸 잡으셔야 돼요. 기쁘고 좋았다. 기쁘게 좋아하기 이전의 마음을 자꾸 잡아서 또 살펴보시면 그걸 자꾸 살펴보시면 나중에 거기에 흠이 있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아무개를 보면 아무개에 대한 애착이 더 많고 아무개에 대한 미움이 더 많고 이걸 나중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잡으면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어디 나갔다 와서 앉았으면 쭉 앉아있는 것도 또 달라요. 일주일 전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구나. 그래서 그러기 전에 마음을 잡아서 그런 마음은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들끼리 못 잡아요. 대종사님 잡아주실 수 있어요? 대종사님 잡으시면 큰일 나요.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나 내가 직접 잡아서 자기 본심을 잡는데 희로애락 여기를 다 놓고 선악 다 놓고 그 다음에 선악 다 놓으시고 대소유무 다 놓고